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그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주식시장에 이제 가장 핫한 주제가 이제 NFT. 그래서 NFT와 관련된 이제 게임주들 주가 상승 폭이 참 무서울이만치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NC소프트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NFT 사업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 관련해서 과연 NC소프트가 NFT 그리고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업을 과연 NC소프트가 얼만큼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먼저 하겠다라고 한 회사들하고 과연 NC소프트가 차별성이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실적은 3분기에 5,006억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963억 원, 전년 대비 56% 감소를 하면서 뭐 시장 기대치를 이제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뭐 원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그 출시를 8월 26일인가 했는데 뭐 시장 기대치에 좀 많이 못 미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적은 이제 3분기는 좋진 않았고, 근데 이제 요것보다는 그 11월 4일 날 출시된 리니지 W,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지금 뭐 가장 많습니다. 이제 주식은 뭐 과거보다는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 미래의 어떤 실적, 요 부분이 이제 현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4일 뒤로 일주일 동안 평균 매출액이 120억. 그러니까 이제 NC소프트가 그동안에 출시했던 그 뭐 연간 뭐 1조 원을 매출을 발생했던 리니지 M, 리니지 2M 뭐 이러한 그 게임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월 10일 기준으로 뭐 11월 12일 오늘 기준으로 봐도 비슷합니다. 뭐 한국에서 매출 1등, 대만 1등, 홍콩 1등, 필리핀 16등, 그리고 기존에 좀 없었던 뭐 일본에서도 지금 한 14등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첫날 한번 팍 찍고 매출이 쭉 빠집니다. 근데 지금 매출 하락 속도가 과거 게임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 얘기는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과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용자 수, 그리고 사용 시간, 뭐 접속, 동시 접속자 수, 이러한 사용자 지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니지 W가 이제 그동안 NC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그 유저 중심이다, 그래서 뭐 좀 확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였는데, 이번 리니지 W는 그 해외에서 좀 많이 그 사용자 수가 좀 뭐 이렇게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고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잠재력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좀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좀 그 지탄을 받았던 이유가 높은 그 과금, 돈만 좀 이렇게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좀 탐욕,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많이 지적을 받고 욕을 먹었는데, 이번에 리니지 W는 좀 착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금 요소가 그렇게 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도 게임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요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NC가 이 리니지 W를 출시하면서 좀 의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리 국가 간에 이렇게 좀 많은 이 유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국가별 대항전을 하는 거죠.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겠죠. 뭐 게임의 올림픽인 거죠. 그냥 그 국가별로 이제 막 그 이 공성전도 하고 대규모 집단 전투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의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혈맹끼리 국가 간 전투가, 집단 전투가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 과금 요소가 이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 지지 않아야 되니까 장비를 계속 갖추려고 돈을 쓰겠죠. 그래서 뭐 해외 장기 성장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아시아 중심으로 한 12개 국가가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인데, 내년에 2권역, 그래서 이제 북미 유럽 중심으로 2권역으로 이제
또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글로벌리 더 확대가 되면서 이 해외 성장, 해외 매출 쪽이 좀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안타 증권 리서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4분기, 평균 매출액을 국내 50, 해외 20 해가지고 한 평균 70억 정도를 4분기에 나올 거다, 이렇게 좀 가정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2가 2020년에 이렇게 발생한 매출액 연평균 일평균 23억을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이제 이권역 출시해서 해외 쪽 성장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 좀 빨라지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외 일평균 매출액을 10억으로 내년에 가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상회하면 실적 추정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NFT, Play to Earn 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NFT가 생소한 이제 단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상에서, 그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 유튜브도 하나의 디지털 파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이제 블록체인에 암호 코드화해서 저의 소유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갈 때 계속 기록이 돼서 제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고, 제 소유권을 영구히 인정받을 수 있고, 그 파일을 NFT 마켓에서 팔 수 있고, 그것도 NFT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메타버스 공간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NFT와 관련된 이제 주가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술 경매가 700 무슨 80억에 팔렸다. 기사 보셨을 겁니다. 비풀이라는 사람이 만든 미술 작품이 780억에 팔리고, 그리고 그 트위터 창업주가 처음으로 날린 트윗이 몇십억에 팔리고, 이런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서, 그게 그만한 가치가 정말 있나? 이렇게 좀 세상이 진짜 바뀌는 건가? 의아해 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솔직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치가 정말 그렇게 있는 건지, 앞으로 미래 세대의 디지털 자산이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근데 최소한 게임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은 그 아이템이라는 게 자기가 정말 오랜 동안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투여해야 그 아이템을 이렇게 육성시키고, 캐릭터를 육성시키고, 아이템을 조합을 해서 정말 그 게임 내에서 강력한 이제 어떤 무기라든지 강력한 방어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정말 가치가 있는 디지털 에셋이고, 게임 하는 사람들끼리는 분명히 그만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 가치에 대해서 소유권을 사실 그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사실 이렇게 보장을 못 받았죠. 그리고 그 어떤 이 가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이 경제 구조를 사실 개인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었고, 게임 회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어떤 소유권이 별로 큰 의미는 없었는데, 이게 암호화폐에 연동이 돼서 영구히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가 인정이 되고, 또 그거를 또 마켓에서 팔 수가 있다라면 진정한 이제 그 게임 내에서 자기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동화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게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게임이라 하면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는 그런 소비적인 어떤 여가 수단이었다라고 본다라면, 향후에 이렇게 NFT 연동이 돼서 자기 게임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게임의 자기 캐릭터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게임 그렇게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거,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지만 그게 나의 굉장히 큰 어떤 자산으로 가상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전 세계 게이머들은 만세를 부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좀 그 게임 시장의 패러다임을 진짜 바꿀 수 있는 큰 거대한 물결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거래가 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 흥행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막 이 게임에 그 NFT를 만들려고 이제 막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게임의 흥행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NFT와 이제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모델은 조금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약간 분리해서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NFT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캐릭터를 이렇게 육성을 해서 보다 레벨이 높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어떤 자산으로서,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 거, 아니면 게임 아이템을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률형 아이템을 뽑아 가지고 정말 희귀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만드는 거, 그거를 이제 NFT가 가상화 블록체인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 뭐 요런 걸 이제 NFT라고 한다라면, 플레이투원 모델은 코인이랑 연결을 해서 자기가 이제 게임 내에 뭐 재화를 취득한다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뭐 캐릭터를 육성을 해서 NFT를 만들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외부 코인과 연결을 해서 그거를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면 그 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연결은 돼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어찌 됐든 예, 요런 것들이 된다라면 이제 뭐 게임을 하면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고, 그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그 게임 흥행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NFT 플레이 투 원 모델의 이제 주도주가 이제 위메이드였는데, 위메이드의 미르포의 매출액이 그 8월에 월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0억 가까이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달 만에 3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코인과 연결을, 위믹스랑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인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엄청나게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유저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NFT 플레이 투 원 모델은 이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이 게임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을 정말 크게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라, 일단 뭐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말을 아꼈던 이유가, 국내 시장은 일단 이 모델이, 그러니까 코인과 연계된 모델, 그리고 NFT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직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뭐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발표를 못 했었는데, 뭐 해외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NC소프트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요게 이제 성공을 하려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게임이 잘 돼야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데 굳이 그게 뭐 거래가 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유동화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뭐 리니지가 뭐 거의 비슷한 모델이었는데, 리니지도 뭐 사람이 많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제 그 리니지 내에서의 어떤 그 뭐 집행검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그런 게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에 팔릴 수밖에 있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리니지를 많이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NFT 플레이 투 원 이 모델도 게임이 일단 흥행을 하고 봐야지 모든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NC 같은 경우에는 길드워 2라는 해외 IP가 있습니다. 이게 한 350만 장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350만 명은 이 게임을 해봤다는 얘기고, 그리고 리니지 IP, 이것도 뭐 수십, 수백만 명이 해왔던, 그리고 현재 리니지 W 굉장히 해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NFT를 한다는 이 게임 회사보다 NC는 한 발 앞서 있는 거죠. 한 발이 아니라 한 10발 앞서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개념만 조금 그 토큰이랑 연결이 돼 있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육성을 해서 가치를 키우고, 그리고 그거를 뭐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사실 제일 먼저 했었던 게 NC였죠. 리니지가 지난 24년 동안 그렇게 롱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경제 구조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거를 24년 동안 운영을 해본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제일 잘할 수 있겠죠. 24년 동안 뭐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조다, 리니지가 원조다, 이런 말씀을 좀 썼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법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또 뭐 이거를 했을 때 과연 유저들이 좋아할 거냐, 좋아할 수 있게 또 이 구조 스킴을 잘 짜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내년 정도에 좀 본격적으로 뭐 기존 게임 또는 신규 게임에 접목을 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러한 새로운 이 게임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게임 시장에 더 이렇게 번창할 것 같다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그동안에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게임 업계의 이제 큰 형님이다 보니까 이제 관망을 하던 NC소프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을 좀 한번 두드린다라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두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임 회사들이 사실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NFT 그리고 플레이 투 원 모델을 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 같고요. 뭐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이제 이제처럼 반영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뭐 너무 많이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그 안에서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누굴까? 그런 이제 옥석을 가리는 이제 국면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했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하셔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지, 뭐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 그리고 일단 좀 모델을 성공시킨 유메이드가 일단 좀 제일 앞단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